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 분양이 드디어 임박했습니다. 분양가도 대략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회가 될지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 총회에서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둔촌주공 시공단이 공사 재개 조건으로 내건 9개를 모두 다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17일 183일 만에 공사도 재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둔촌주공 사업비 대출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둔촌주공에 자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서 상환을 거부하니까 시공단이 어디서 단기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66일을 버텼거든요. 이때가 2022년 8월 19일이었습니다. 당시 발행금리가 3.5%인데 최근에 이것을 갱신하려고 봤더니 12에서 15%까지 껑충 뛰어 올라갔네. 그마저도 차원의 실패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와 둔촌주공 항상 묶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상징적인 사례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 시중은행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중은행 좌초위기 둔촌주공 사업비 지원 나선다. 그래서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이자를 포함한 기존 사업비 7,231억 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만기는 내년 1월 19일이에요. 발행금리가 12% 안팎입니다. 이것으로 레고랜드발 단기 채권 시장의 패닉 상황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둔촌주공이 이 정도면은 다른 정비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고 초기 재건축 사업장은 아예 사업이 올스톱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둔촌주공 사업 정상화가 조금만 늦었어도요, 제가 볼 땐 제2의 트리마제 충분히 갈 여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시공단 자기들도 이제 죽게 생겼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갔던 외상공사비에다가 사업비 보증까지 더해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쪽 조합이 정상화되기까지. 근데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요, 기존 현 집행부에 대해서 반발 의식을 갖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좀 건실하게 잘 거쳐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집행부가 흐지부지 되니까 빠른 권한 이양이 가능했었고 정상화 속도도 굉장히 빨랐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땐 여기 카페 운영진이 청산 직전에서 건져낸 거예요. 자, 이제 관심이 집중된 것은 일반 분양입니다. 내년 1월 일반 분양이 유력해요. 사업비 7,231억 원의 대출 만기가 2023년 1월 19일이잖아요. 그럼 이거 일반 분양자한테 계약금 받아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은요, 이번에 분양가가 확정되면은 좋든 싫든 무조건 분양해야 돼요. 야,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밖에 못 받냐? 그렇게 한간 소리 할 때가 아니라 빨리 자금 융통해서 이제 사업비 대출 갚고요. 외상공사비도 지금 이자 엄청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공단에 지금 자금 여유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모두의 관심이 분양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제발 분양가 올라서 추가 분담금 좀 줄여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사업 파행으로 둔촌주공 1인당 평균 분담금이 1억 8천만 원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약자도 분양가에 관심이 많아요. 분양가 저렴하게 나와서 대출 좀 덜 받게 해주세요.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시공단이 요구한 추가 건설비는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습니다. 현재 나온 금액은 1조 1,300억 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공사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자재값 인상에 따른 추가 공사비, 일반 분양 지연에 따른 외상 공사비의 금융 비용들이 모두 포함이 됐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해서 이거 아니다 싶은 거는 좀 깎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규모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일단 지출 부분도 확정이 안 됐고 수입 부분도 분양가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분양 결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입주권 매수하는 거는요,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둔촌주공 조합의 일반 분양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해요. 그리고 연내 동호수 추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관리처분 총회가 들어가야 일반 분양에 대한 확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어느 평수에 어느 정도 신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다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되는데 여기서 다소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조합원들은요, 아무래도 중형 대형 면적을 선호하고 있죠.
자, 현재까지 나온 분양가 정보 보겠습니다. 한 기사를 볼게요. 둔촌주공 분양가 3,900만 원 안 넘는다. 역대급 경쟁률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사였어요. 2019년 10월에 대위원회 분양가 목표치가 평당 3,55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받고 싶다고 허그와 심사를 했는데 그로부터 8개월 뒤에 허그에서 통보받은 분양가가 2,978만 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는 조합집행부가 해임되고 조합집행부가 바뀌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시 분양가 신청에 들어갔는데 현재 알려진 조합 신청 분양가는 평당 3,900만 원대래요. 4천만 원은 안 넘더라. 그래서 여기 조합원분들이 야, 왜 4,100, 4,200을 넣어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넣었냐? 그랬더니 지금 언론에 나온 정보로는 구청 심사 과정에서 평당 4천만 원이 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것저것 심사를 넣어봤더니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평당 분양가 4천만 원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평당 4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조합원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보다는 빨리 분양을 해서 무엇인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서는요, 일단 3,800만 원 수준을 예측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신청 금액이 접수되면은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약간 감액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산 항목뿐만 아니라 토지 평가에서도 이제 택지위원회에서 이것을 평가할 텐데, 야, 그러면 한 3,800만 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용 84 타입 분양가가 13억 정도 내외, 전용 59 타입은 9억 5천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둔촌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 분양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분양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헬리오시티 금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 13억 플러스 알파로 추정되는데 1237호가 공급되죠. 헬리오시티 현재 18억 정도입니다. 전용 59 타일 9억 5천만 원 플러스 알파 10억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헬리오시티가 15억 4천만 원입니다. 와, 그러면은 주변 분양 시점에 주변 시세가 낮아질 거라고 감안을 해도 솔직히 좋은 가격인 건 분명해요.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3억이 아니라 14억이 나오고 전용 59 타입이 9억 5천이 아니라 10억 5천이 나온다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국토부에서는요, 이미 중도금 대출 상한 변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조속 개정한다고 보도자료도 나왔죠. 그래서 둔촌주공 59 타입은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84 타입은 대출이 불가능하더라. 하지만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서울 지역 무주택자는요, 일단 둔촌주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문의 주시는 서울 거주 무주택자분들께 둔촌주공을 꼭 넣으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건 영끌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최악제도가 개편됐잖아요. 그러면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났네. 그러면은 뭐 가점에 밀리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추첨제에서도 기회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보시라. 왜냐면 1월 분양이기 때문에 1월 분양에서 당첨이 안 되면은 그때 기존 주택 많이 하락한 거 잡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둔촌주공 분양이요,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 분들이 꼭 노려야 할 청약도 같이 나오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초소형 면적 분양이죠.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현재 미확정된 계획으로는 2,000세대 이상 나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진짜 알짜 중에 알짜 분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39제곱미터, 2인 가구는 49제곱미터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결혼 전에 또는 신혼 때 이런 거 하나 잡아두잖아요. 저는 인생 첫 시작부터 대박이 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워낙 대량으로 공급되고 아무래도 주택시장 전망이 우울할 때 선호도 낮은 소형 면적을 대규모로 공급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잡아두시는 게요, 어설픈 부동산이나 주식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겁니다. 수요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 다만 아쉬운 것은 완공 일정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한 2년 정도 더 잡아야 돼요, 분양 시기보다. 얘가
2019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했고 2022년 4월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완공 1년 4개월 앞두고 공사가 중단됐는데 아직 2년이 더 남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왜 그러냐? 이전 조합이 창호업체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거의 올스톱된 거예요. 갑자기 둔촌주공 전 조합에서 시공단에다가 이 업체가 우리한테 견적서를 안 보내주네. 당장 업체 바꿔 시공단에 요구를 해요. 만약에 우리 말 안 들으면 정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협박 가깝게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창호를 시공단이 못 달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창호를 못 달면 건물 안으로 비바람이 들이쳐서 바닥이나 천장 등에 공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공사가 거의 9개월가량 공기가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둔촌주공 조합한 거 보면요, 대한민국 재건축 사업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왔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둔촌주공 총회 열었을 때 이전 조합 집행부 중에서 사업을 파행으로 이끈 사람들에 대한 처벌 탄원서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근데 왜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쇼킹부 조사는요, 내년부터 2024년 초까지 실소유 목적의 내 집 마련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월세 만기되는 분들 내 집 마련 고민하실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선택하시거나 둔촌주공 같은 청약을 잡으시거나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긴축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자, 두려우실 거예요. 하락하는 주택 잡는다는 거. 저희가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필요한 모든 정보 저희 쇼킹부동산 서적에 모두 다 담아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